북한 참모부 중장,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살던 특권층이 어느 날 밤 가족 전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끊이지 않는 전기, 특별 배급,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10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로 얻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함경도 시찰길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고 왜 일가족 모두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철, 조선인민군 참모부 중장이었습니다. 평양 만경대구역, 김일성 주석님 생가가 있는 그 동네에서 살았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그런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고급 아파트 10층에 있었어요. 넓은 거실, 따뜻한 온돌, 그리고 무엇보다 끊기지 않는 전기.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호화로움이었지요.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고기, 심지어 대동강 맥주까지. 명절 때면 더 좋았습니다. 태양절이라고 김일성 주석 생일 때는 온 가족이 평양냉면을 실컷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부인 순희는 전에 인민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25, 인민군 소위로 복무 중이었고요. 딸 미라는 22,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생겼습니다. 작전국 업무로 함경도 지방을 시찰하게 됐지요. 기차에서 내려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때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 배급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사람들 얼굴이 살아있는 해골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양으로 돌아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얀 쌀밥, 김치찌개, 돼지고기 수육이 상에 가득했어요. 근데 숟가락을 들 수가 없더군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같은 참모부에서 근무하던 리 장군이 숙청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죄목은 혁명 의지 부족. 그가 끌려가던 날, 저도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조사는 아니었지만 경고였지요. 동무의 최근 언행을 주시하고 있다는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순희,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 미라에게 고위 간부 아들과의 결혼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22 처녀한테 40 넘은 남자와 결혼하라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불도 다 끄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어요.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없습니다. 미라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그 사람한테 시집 못 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 땅에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가족들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나라를 떠나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 2016년 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소장급 간부 3명이 연달아 처형됐어요. 모두 반당 반혁명 죄목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신뢰하던 후배 김대령이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중장 동무, 보위부에서 중장님 과거 중국 파견 시절 행적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000년대 초 제가 중국 단동에서 근무할 때 일들, 한국 물건 몇 번 사용한 것, 한국 드라마 본 것. 이게 다 죄가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미라에게 당 간부 아들과의 정략 결혼 압력이 본격화됐어요. 거부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순종하면 딸의 인생이 끝나는 거고요. 조선시대 양반과 정략 결혼도 이것보단 나았을 겁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밤, 둘이서 베란다에 나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부인이 먼저 꺼냈습니다. 나도 그 생각 중이요. 저도 알고 있었지요. 부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죽더라도, 자식들만이라도. 보위부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집 전화도 도청당하는 게 분명했고 출퇴근길에 미행도 붙었어요. 일제 때 헌병대 감시가 이랬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일반 주민도 아니고 참모부 중장이 사라지면 온 나라가 뒤집힐 테니까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선족 동포 한 분이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서 연락이 닿을 거라 믿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 편지를 보냈지요. 도와주시오. 일가족이 강을 건너야 하오. 보름 후 암호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가을 국화가 피면 연락하시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돈 문제였습니다. 평생 모은 금괴가 좀 있었어요. 특권층이라 해외 출장 다니며 모은 것들이지요. 달러로도 좀 바꿔뒀고요. 이걸 조금씩 나눠서 숨겼습니다. 들키면 그 즉시 끝이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명분이었습니다. 중장이 갑자기 국경 지역에 가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때 마침 작전국 업무로 함경도 국경 초소 시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2017년 10월 초,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새벽 5시, 각자 최소한의 짐만 싸라. 옷 한 벌,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 딸 미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살 거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평양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이더군요.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놀러 다니던 그 강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어머니 산소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통일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꼭 다시 와서 큰 절 올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5일 밤 11시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변이었습니다. 중장 신분을 활용해 국경 초소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야간 순찰 나간다고 했더니 경비병들이 차렷 자세로 경례하더군요. 제 평생 가장 죄송했던 순간입니다. 저 젊은이들을 속이고 떠나는 거니까요. 초소에서 2km 떨어진 지점. 중국 측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순찰 교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고향을 떠났다는 슬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어요. 참모부 중장이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북한은 물론 중국 공안까지 총동원될 테니까요. 조선족 동포 김씨 댁에 숨었습니다. 연길시 외곽 작은 집이었어요. 여기서 한 달만 계세요. 그 사이 남쪽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분이었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보위성 요원을 파견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제 사진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중장 김성철, 반역자라는 딱지와 함께. 결국 연길에서 단동으로, 단동에서 심양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3달 동안 12번 이사를 했어요. 어느 날 밤, 공안이 들이닥칠 뻔했습니다. 이웃이 신고한 거였어요. 수상한 조선 사람들이 산다고
겨우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아들 철민이가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쫓기면서 사느니. 안 된다.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 너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때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탈북자들을 돕는 분이셨어요.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한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없었으면 우리 가족 못 살았을 겁니다. 사람의 온정, 인간미라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철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태극기가 보였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또 울었습니다. 6.25 때 태극기 들고 북진하던 국군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말 쓰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것 분단된 조국이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 사는 땅으로 간다는 것. 사흘 후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더군요. 어머니, 곧 자유로운 땅에 갑니다. 언젠가 통일되면 다시 뵈러 가겠습니다. 2018년 1월 12일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지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한국군 헌병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군복이 달랐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달랐어요. 깨끗한 군복, 똑바른 자세,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 굶주림 없는 건강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군대란 말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철민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 장비 좀 보세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하나원에 들어가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증을 받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민이구나. 첫 외출날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더군요. 쌀, 고기, 과일, 과자. 눈이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걸 돈만 내면 다 살 수 있다고 북에서는 특권층인 저도 못 먹던 것들이 여기선 그냥 마트에 있었습니다. 딸미라는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어요. 아빠, 여기서는 북한 소식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더군요. 우리 진작 나올걸?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동무라고 하면 다들 웃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지요. 평양냉면 하나도 여기 냉면이랑 맛이 다르더군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금방 적응됐습니다.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 고향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우리의 진짜 고향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